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1월 25일 금요일 장 끝나고 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시장을 좀 점검해드리고 뭐 특징적인 종목들 그동안에 최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했던 종목군들도 한번 좀 봐드리고요. 또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애들 몇 가지 좀 봐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는 바닥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좀 안정적으로 좀 올려가고 있고 또 지난 9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강세 전략으로 간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발표된 공개된 FOMC 의사록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연준의 피복 기대감 결국에는 시장에 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내년도 큰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관련해서 바닥주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차근히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번 주는 미국 증시는 후반에는 뭐 별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 휴장 그 다음에 또 주말장은 또 반나절만 열리죠. 그래서 미국장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다우지수인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우는 이전 그러니까 지난 8월의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한 랠리죠. 근데 다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뭐 다 이런 흐름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한번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여전히 바닥을 보이고 있죠. 그죠? 여전히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바닥을 만드는 종목군하고 한국 시장의 바닥을 만드는 종목 같이 한번 좀 얘기 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요. S&P 500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자, S&P 500 보시게 되면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의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우는 여기 가 있고 S&P는 중간쯤 가 있고 나스닥은 지금 한 여기 가 있다. 나스닥, S&P 500, 다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달러가 가파르게 꺾이고 있다. 저는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 고용 보고서, 그 다음에 미국 CPI, 그 다음에 12월 FOMC 이렇게 될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기대감을 갖고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자, 이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거는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저는 12월에 발표될 11월 CPI도 좀 꺾이는 분위기로 보고 있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관련해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용시장 냉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 우선 한 두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미국 반도체주들은 지난 9월 말부터 계속해서 바닥을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바닥을 얘기해 드린 게 9월 말이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부터 해갖고 반도체주들 SK 하이닉스도 뭐 지금 8만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올랐어요. 장비 소재주들도 그때서부터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엔비디아는 지난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뭐 국고처 방송, 뭐 국고처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한국경제TV에서 또 뭐 일요일은 제 방이고요. 여기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계속 바닥을 얘기해 드렸던 게 $110, $120, $130였고 지금은 $160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분기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죠? 실적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 수출 규제도 있었고 재고가 많았고, 그죠? 뭐 PC 수요도 둔화되고 뭐 이런 거, 그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만회했고, 실제로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되면서 특히 2023년 내년도 성장은, 그죠? 다시 이어질 것이다. 실적 회복세가 나타나.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핵심이었는데 지난 10월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도 여전히 여기 350달러고요. 여기 지금 100달러 초반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제가 테슬라 주가가 여기 200달러를 깨지면 제가 한번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한번 드리고, 저는 거기가 바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역시나 자금 조달 필요 없이 성장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회사죠. 지금 보시게 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 또 그래서 미국의 이런 메가캡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게 좀 빠졌던 거, 그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잡음들 많이 있었는데 이건 이미 다 반영을 했고, 그죠? 장기적으로는 지배력이 다시 확대될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테슬라는 가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 300달러, 350 여기는 아니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50 정도가 저점이지만 실제로는 160에서 대략 한 지금 180 요 정도 수준이면 바닥을 만들고 있다. 제가 네온박스 하나 커볼게요. 자, 오늘은 미국 시장 중, 미국 주식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위기를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냐? 여기를 레버리지 타임을 드렸습니다.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저희가 12630 코덱스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매수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12,000원 초반 13,000원 정도 됐고 지금은 15,000원 정도 돼 있지만 더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만원 이상 보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게 뭘까요? 그죠? 예. 저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내용은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가장 좀 재미난 소식 중에 하나는 국내외 대표적인 비관론자들이 긍정론자로 최근에 바뀌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것이 이제 조기에 끝날 것이,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요.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가는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삼성전자하고, 자, 이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 제가 9월 말 10월 초에 매수 의견 드리고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그림이겠죠. 우리 수급박스로 보면 삼성전자 9월 말 10월 초에 매수 의견 드리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건 30만원대 중반 후반부터 해갖고 60만원 찍고 지금 57만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바닥을 만들고 있죠. 8만원 초반은 괜찮은 자리고요. LG화학, 지금 시가총액이 LG화학이 5위가 됐습니다. 50조입니다. 자, 이 종목을 바닥을 만들어준, 그죠? 바닥을 지난 3월, 4월, 5월에 바닥이라고 얘기 드렸고, 아마 이때는 45만원, 50만원 정도 됐는데, 그죠? 55만원, 60만원대 가장 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저는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70만원 중반이죠. 75만원. 이거 넘어서서, 예, 계속 트라이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2차전지 라인에서는 지금 그동안에 좋았던 종목군들 있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도 있고, 뭐 장기간에 올랐던 LNF니, 에코프로 라인이, 포스코 케미칼이니, 폐배터리에서 뭐 코스모 화학이니, CNT 도전제, 나노 신소재니,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종목군들 말고 미국의 IRA에서 보조금 지원이 받지 못하고 또 장기간의 낙폭과대 상태에 있었던 이런 소재주들이 있어요. 오늘 그 종목군들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잠시 뒤에.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한번 보시게 되면, 재건주들, 현대건설기계 계속 간다라고 그랬죠.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수익 확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매수 단가가 여기서부터 여기였는데, 아침에 여기까지 갔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8,300원입니다. 네, 8,300원. 자, 요 정도 됩니다. 5,000에서 5,500원. 6,000원 언더에서 지금은 8,000원대 초반까지 왔고 8,000원 중반까지 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 의견 드리고 있고 계속 수익 확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 에버다임이 최근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돌아설 거라는데 오늘 다시 돌고 있고요. 이거는 다시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들 종목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좀 더딘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메타버스 바닥을 가장 먼저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이언트 스택 같은 거는 자이언트 스택입니다. 메타버스. 제가 미국 메타버스 그렇지만 국내 메타버스 주들이 내년도 큰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을 11월 초에 매수 의견을 드리고 11월 달에 들어서 메타버스 얘기를 계속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메타버스 주 얘기를 계속 드렸고 지금 이 가격대죠. 대략 한 2만원 정도에서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그죠? 예. 자,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그 게임주들 중에서 어제까지 잘 진행이 되던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 폐지 영향으로 오늘 급락을 했는데, 게임주들 하시는 분들도 또 위메이드도 이거는 유튜브 통해서 위믹스 관련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위메이드의 잘못도 있겠지만 거래소의 문제가 상당 부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요 정도만 좀 봐드리고요. 지금부터 네, 바닥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전 봐요.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들 현대 일렉트릭 기억하시죠? 그 전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실래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21년 작년에 엄청나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대략 한번 45,000원이라고 하죠. 45,000원이었고 여기는 얼마냐면 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절반 토막 이상이 났어요. 근데 실제로 얘는 때가 오래 온 겁니다. 그래서 2만원 초반에 있던 애가 그죠? 7만원까지 올랐던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장기간 떨어졌다가 장기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만 더 보세요. 현대 일렉트릭. 왜냐면 이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 한번 보시죠. 현대 일렉트릭이 여기가 2017년도입니다. 이때 주가가 6만원에서 7만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적자였고, 이때가 한 1천억 정도 적자였고, 여기 한 1,500억 정도 적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적자 폭이 계속 커지면서 주가가 6만원, 7만원대 있던 애가 만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여기가 바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 증시가 폭락하면서 한 번 더 주저앉았어요. 이것도 장기 턴어라운드죠. 그래서 여기 뭐 5천원, 만원에 있던 애가 지금은 4만원 가는데 이것도 장기 턴어라운드입니다. 여기는 대규모 적자였고 여기 대규모 흑자입니다.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우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테크 정말 많이 죽였죠. 근데 이 종목이 작년에 상장된 종목군들의 대부분은 뭐 카카오 라인도 그렇고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작년에 상장된 종목군들의 상당수는 전부 다 시장이 그 한 1년 반 빠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격을 그대로 먹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를 잘 들으면 2023년에 큰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군들, 아까 제가 메타버스에서 자이언트 스텝도 얘기를 해드리고 했지만, 그죠?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 종목은 분리박, 동박, 분리박, 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는 뭘로 엮냐면 배터리 소재로 이제 엮는 것이죠. 그죠? 배터리 소재로 엮고 있습니다. SK온과 같이 또 유럽에도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유럽에도 같이 진출이, SDI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SDI랑 같이 진출이 되어 있고, SKIT는 헝가리에, 예, 요거 잘 봐두세요. 이 얘기를. SKIT는 헝가리. 좀 헷갈리는데, SKIT.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그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동박 이런 쪽이죠.
여기는 폴란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SK온과 같이. 죄송해요. SDI. 자, 근데 유럽 이슈도 있어요. 이건 좀 이따 한번 살펴드리겠지만, 어쨌든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만 원에 있던 주가가 지금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난 10월에 이 종목은 바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바닥도 좀 쳤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11월 초에 정말 바닥이 나왔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저 자리는 매수해야 되는 자리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SKIT의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이번 3분기에도 적자폭이 큽니다. 그죠? 적자폭이 큽니다. 특히 올해가 적자의 해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시게 되면 21년도 올해는 작년이죠. 예, 작년에는 거의 영업이익이 9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상장한 것이죠. 올해는 적자예요. 올해는 적자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실적도 좋지 않았고, 특히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지금 이 SKIT 폴란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죠?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SKIT.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유럽의 솔로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죠. 전력난으로 해서 전력비가 정상적인 생산을 감당할 수가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올해보단 내년에 전력비 개선 기대감은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고 있다. 이게 분기로 한번 쳐보면요. 분기로. 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말이죠. 계속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그죠? 하지만 적자폭은 그죠? 이제 줄어들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22년도가 최악입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다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최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장기 턴어라운드 바닥줄을 할 때 제가 무슨 얘기했죠? 망하지 않을 회사가 가장 최악일 때 주식을 사서 가장 화려할 때까지 가져가는 게 큰 성과를 내는 방법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런 패턴에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최근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수급을 한번 보시죠. 오늘도 사실은 시장이 조금 부진했는데, 이 종목은 개인들 매도와 더불어서 외국인 기관투자자들, 연기금까지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는 주식을 다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악재가 있었는데, 동박, 전지박 이런 쪽은 사실 미국의 IRA 보조금 대상이 아니었던 것도 악재가 있었고요. 또 유럽 전쟁 때문에 이 악재도 있었고, 유럽에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전반적으로 악재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자로 얘기하는 거죠. 실적으로. 실적이 장기 낙폭의 적자다. 그죠? 하지만 지금이 최악이고 올해가 최악이다. 그러면 올해 주식을 사서 내년으로 가는 게 맞아요. 내년도에는 대규모 흑자로 돌 것이다. 결국에는 주가가 장기간의 실적 때문에 주가도 부진하고 시황 이런 영향도 다 있었겠지만, 엄청나게 죽인 상황에서 주가는 바닥을 만들고 실적도 바닥을 만들고요. 최악을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그 최악이 그죠? 조금씩 줄어들면서, 최악의 강도가 줄어들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그죠? 실적 개선. 그다음에 실적 개선이 실제로 실적 호조로 이어지면서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최대 실적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2023년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SKIT 이런 종목군들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식이 지금 여기 24만원, 25만원대였고, 여기는 이제 5만원, 6만원대였는데, 지금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무슨 얘기 드렸죠? 아모레퍼시픽도 그런 의견을 드렸죠. 그죠?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지난 11월 초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물론 많이 죽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우리가 내년 2023년에 가면은 아모레퍼시픽 그때 10만원 아래 주가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근데 진짜로 10만원 아래에서 10만원 위로 올라서 지금 이제 12만원대까지 회복됐지만, 너 이 주식 얼마 갈 것 같아? 저는 20만원 갈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물론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아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 지금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메타버스 쪽에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것도 1년 넘게 죽였죠. 그죠? 거품이 쫙 빠졌습니다. 기름기가 쫙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초부터 메타버스가 움직일 것이다. 그죠? 이 주식이 오를 것이다. 전날에 얼마가 올랐냐면요. 16%가 폭등을 했습니다. 저는 차익 실현하지 마시라고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은 13%가 올랐습니다. 그냥 이틀 동안 30%가 올랐지만 저희는 계속 보유견을 두겠는데 여전히 바닥입니다. 그죠? 가장 먼저 얘기해드리고 가장 먼저 사인드리고 가장 먼저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는 슬슬 메타버스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왜? 2023년에는 금리 인상은 그죠? 이번 12월에 빅스텝 미국의 경우 그죠? 최종금리 5.25라고 뭐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3월 그리고 4월 2월 3월 그리고 한 번 더 그죠? 4월은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2월 3월에 한 번씩 올리고 그죠? 한 단계씩. 근데 이게 정점은 이번 달에 12월에 이제 마무리되면 기술주들이나 이런 거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성장주도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자, 결론을 하나 좀 드리게 되면 시장의 바닥은 이미 쳤다. 그리고 제가 뻐꾸기 주식에 올려드린 대로 최근 시장에서 가장 재미난 부분은 국내외 대표적인 비관론을 피시는 분들도 특히 미국 시장의 비관론을 피시는 분들도 이제는 긍정론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올해 연말 랠리도 이어질 가능성 높고 지금은 어떤 주식을 해서 큰 성과를 낼 것이냐. 물론 뭐 여러분들 뭐 네옴시티도 다 우리 했었습니다. 한미 글로벌 같은 거 지금 38,000원에 와 있죠. 그죠? 이거 13,000원대 사인을 들여갖고 빈 쌀만 올 때까지 홀딩 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성과도 다 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기 낙폭과대 그리고 장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먹을 폭이 큰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성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또 2020년 단기간에 대폭락이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후에 다가왔다. 네, 이렇게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주식창 통해서 또는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